어제 인국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입사원 연봉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취준생분들이 많이 몰려서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어제 살펴보셨겠지만 이제 취준생들이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받게 되는 연봉이 4,600이 넘어요. 거기다가 평균 연봉도 8,2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공기업들이 그 연봉이 좀 짜다라는 인식이 있는 그쵸. 거에 반해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짜 상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공항, 뭐 글로벌 허브 막 이런 네.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뭐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공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좀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역을 순환하는 거. 실제 맞아요. 큰 직장들 가게 되면 공사급에 가게 되면 막 지역을 막 순환해서 네.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시게 되면 인천. 에서만 네. 근무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는 공기업들은 경쟁률이 그만큼 상당하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작년 경쟁률을 네. 살펴보면 아는데 작년에 그 사무직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을 오. 뽑는데 2,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경쟁률로 치면은 203대 1 정도 되겠죠. 올해 경쟁률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이게 사실은 막 매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렇게 좀 잘난 친구들이 해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아쉽게도 이게 작년 상반기에 채용을 한번 하고 계속해서 채용이 없다가 이 올 하반기에 이제 또 다시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약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는 조금 더 커졌을지언정 이렇게 쌓여 있는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유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대 1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볼 텐데 제가 어제 기억으로는 적부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 적부이긴 한데 이 적부에서 부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류 전형에서 우대사항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공인인증 어학 성적과 그리고 우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학 성적을 필수로 우선순위로 둬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지원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대충 썼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면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접 자체가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면접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네,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1단계겠죠.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 어학 성적이나 우대 사항들을 배점 100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학 성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중국어도 할 줄 알아서 네. HSK 6급을 갖고 있고 영어 성적도 좀 탄탄해서 토익 성적도 950을 갖고 있다. 그럼 네. 둘 중에 하나만 평가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기준이 바뀌지 않은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우대 사항이 중요한 건데 이 우대 사항에서는 말하기 성적이라든지 중국어 말하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가점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약간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당장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적격 안 받으면 되지. 난 불성실하게 지원하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서는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뭐 부적격의 처리 방식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충 쓴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표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이 표절이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표절인가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평가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유념이 되겠지만 AI가 평가하게 되면은 또 표절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지 뭐 꾸준히 지원했으니까 또 지원하지 뭐 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은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라도 파라프레이즈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류 전형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 그대로 들고 면접 갑니다.
근데 이제 면접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성 질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너 왜 지원했어? 너 여기서 잘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얘기들이 사실 이번 자기소개서 항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동문서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전망에 임하는 자세로서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써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몇 자 정도로 쓰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300에서 600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러브레터 받고 싶으면 어떤 러브레터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꽉꽉 채워서. 그쵸. 꽉꽉 채워 있는 게 사실 매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300에서 600자라고 해가지고 300자만 채우는 일은 일단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인국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점을 두고 나아갈 방향과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서 개발한 직무 역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장점에 대해서 굳이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단점을 어떻게 한번 극복했는지 그 사례, 성공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은 인생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고 단순히 그게 인생 가치관이 뭐다, 왜 그렇다라는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너의 가치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흔들렸던 경험이라든지 어려웠던 경험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인재상 에어, 액티브, 이노베이션, 그리고 리스펙트 중에 본인한테 가장 부합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왜 지원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국공에 대한 관심,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역할이나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인 표현까지도 모두 다 담고 있는 총괄적인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직무적 역량이나 가치관적인 부분도 모두 다 아우르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허투루 적부기 때문에 대충 냈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항목들이 면접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네. 내용이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우리 인재상과 부합하나요? 라는 질문도 항상 면접에서 수시로 나오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최근 하고 있는 신사업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신사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도 충분히 로열티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이 편하려면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 철저히 해놓으시고 작성을 해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통과했을 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될 겁니다. 네,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시면 당연히 블라인드 요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건데요. 뭐 1차적으로 여기 인국공은 좀 친절하게도 이런 네. 것들 좀 조심해라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할 때 이제 공백 포함해서 글자 제한이 있는 거 유념해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제일 유념해야 되는 건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경우에 좀 에러가 날 수 있다는 네.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워드 프로세서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놓고선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리 써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쓰시면서 뭐 오타 점검이라든지 하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꼭 복붙을 하지 말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특수기호나 특수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분, 예를 들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호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다 입사 지원서를 내고 나면 출력했을 때 에러가 나거나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문자나 기호 같은 경우에는 삼가하시는 게 맞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요소겠죠. 그래서 개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좀 걱정이 안 돼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세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 가족관계랑 출신 지역이랑 학교명이에요. 뭐 본인이 왜 지원했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천 토박이라서 막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네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은연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아버지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공항 일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블라인드에 저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명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직무적인 역량을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학교 동아리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균관 학회 네. 이러면은 뭐 대놓고서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런 실수를 정말 어이없겠지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름을 아예 언급을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땡땡학회라든지 그냥 아니면은 돌려서 경제학회라든지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노출하시는 거 꼭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우리 공사에 입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점 사업 방향 그리고 지원 동기를 함께 묻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뭐 하는 곳이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들으셨을 건데요. 뭐 모든 이야기는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전략적 자문 컨설팅을 통해서 투자 개발, 뭐 계약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ESG 경영이 요즘 화두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라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어서 혁신 공항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역점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방향이나 관심 있는 역점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라는 거는 이게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지원 동기랑 써야 되는 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지원 동기라는 것이 진짜 중요했고 역점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항목을 하나를 구분해 가지고 역점 방향 따로 쓰라. 그다음 지원 동기 따로 쓰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죠. 왜 굳이 이걸 한 항목에 더 쓸까요? 그 부분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 이게 MC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MC분들이 만약에 인국공 지원하신다면은 왜 지원했다고 한번 얘기하고 싶으신지. 일단은 국제공항이니까 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얼굴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좋은 이바지하고 답변. 싶다. 굉장히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봤던 취준생들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아, 정말요? 생각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고 싶다. 네네. 얼굴을 알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인국공에 어떤 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뭐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홍보? 그렇죠. 왜 네.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네. 중요한 그쵸, 사람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이유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원하는 이유와 역점을 둬야 될 방향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쓰게 되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데 왜 굳이 여기에 관심을 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먹을 게 중요한 사람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자연스럽게 점심식대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월급이 중요한 사람은 이 회사의 급여가 얼마인지가 그쵸, 중요할 그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항목을 접근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지원 동기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무가 분할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직무를 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고 싶은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람과 문화를 이어가는 공항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난 그런 데서 사람과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과 문화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점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 알리는 대표적인 얼굴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겪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공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그 환경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신사업이라든지 신성장 농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진취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역점을 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이 역점 방향을 생각하시게 되면요. 남들보다 좀 더 차별화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직무 면접을 또
쉽게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축학과가 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했냐라는 얘기를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어떠한 내가 관심 있는 역점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직무와 지원 동기 그리고 역점 방향을 엮어서 생각하면은 좀 더 한층 수월한 자기소개서 작성이 될 겁니다. 네, 지원 동기를 잘 설정하고 역전 사업 방향을 작성하라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본인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서 중요하게 개발한 직무 역량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역량을 개발해 왔는지 이 역량을 통해서 이룬 구체적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입사 후 우리 공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데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좀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이 다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아무거나 때려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아무래도 공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직무 설명 자료라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하게 될 일이나 역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식, 태도 같은 것들을 직무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NCS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역량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어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사물의 예를 들면은 경영 기획 쪽의 직무 수행 능력단이나 필요 지식, 기술, 자격 같은 거 살펴보면요. 막 분석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지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아는지 표시 능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면접관으로 하여금 뭐 사료는 당연히 통과하실 거고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친구 정말 이런 능력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어필하기가 수월한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공통분모를 찾고 이 역량을 개발한 단계 그리고 실제 경험이나 경력 등에서 이 능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는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이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 20%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200개 이상 검토했다든지 하는 그런 좀 수치적인 자료가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성과도 괜찮습니다. 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만족했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되니까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서는 작성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기술하고 그중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단점을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한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해 주십시오. 장점도 장점인데 일단은 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의 장단부터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런데 그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성격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부터 유념하셔야 돼요. 그냥 장점과 단점을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짜증을 많이 낸다, 예민하다, 뭐 이런 것도 장단점으로 성격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눈치를 많이 본다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를 좋아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한사항이 없는 장단점이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어려움부터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항목부터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장점도 굉장히 많고 단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뭘 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4번 항목부터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작성하기 전에 4번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4번 한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삶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충돌한 경험 또는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가치관을 묻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가치관 관련돼서 나오면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은 먼 얘기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그 쓰는 네. 단어도 아닐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취준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라든지 혹은
더 가서는 내가 누군지조차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선행돼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면 됩니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아요. 이 가치관이라는 걸 단순히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 진취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진취적인 삶을 살자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좌우명도 가치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염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틀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취적인 삶을 살자라고 한다면 A 선택지, B 선택지가 있을 때 아무래도 B 선택지,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선택을 하는 기준점, 그래서 내 큰 틀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가치관을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흔들리거나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진짜 내 인생 가치관이 배려하는 자세라고 칩시다. 그럼 배려하는 자세가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을 탔는데 항상 노약자석에다가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자리를 계속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배려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필하기가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려에서 어려움을 느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 가치관이라는 게 과연 흔들릴 수 있는 가치관인지 흔들릴 수 없는 가치관인지 흔들렸을 때 오히려 좀 더 크리티컬한 나의 단점을 보여주는 가치관이 아닐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배려심이나 책임감 같은 것들은 흔들리면은 조금 위태위태한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뭐 진취적인 삶을 살자, 도전정신. 도전정신은 도전보다는 현실이 더 안정적인 것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나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가치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거를 극복한 사례까지 적정선에서 어떤 걸 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넘어갔던 3번 항목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장단점 부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도덕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가치관을 썼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실제 뭐 예시를 일단 먼저 드릴게요. 4번 항목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자세를 잊고 운동 중에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말 시험에서 내가 성적을 잘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막 흔들렸어요. 컨닝 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꿋꿋이 이건 해내야겠다. 나와의 책임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그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성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성실하고 네, 뭔가 도덕적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그럼 단점은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FM이다. 너무 FM이다.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상번 항목에 써야 될 장점과 단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소개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건데 너무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짜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넓고 꼼꼼한 사람이고 아니면 뭐 적극적인 사람이고 한 것도 다 여러분들의 장점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글자 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면접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나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고 하면요 너무 우려사항이 커질 수가 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확신을 드는 사람을 뽑을 텐데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가 3번 항목에서도 이어지는 이런 성격 갖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가치관이 있겠지,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 당연히 이런 성격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 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접 필승 정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벌써 5번째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자, 공사의 인재상 에어, 액티브, 이노베이션, 리스펙트 중에 본인이 가장 부합하는 키워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재상인데 이 세 가지 인재상 중에서 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은 직무를 좀 고려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건축직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 네. 건축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건축직은 도전 정신이나 혁신, 존중 중에 어떤 게 좀 더 상위적인 가치일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든지 도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이 건축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앞선 4가지 항목을 좀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앞선 4가지 항목을 쓰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렇죠. 뭐 1번 항목에서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했다라든지 아니면 4번 항목에서 난 이런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당연히 그 부분이 두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각되는 것들을 굳이 꼭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만약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려심이 넓은 사람.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라는데 굳이 내가 5번 항목에다가 존중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읽으시고 내가 이미 충분히 어필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어필하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인 그런 항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나를 어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재다능한 인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 5번에서는 1번에서 4번까지 내가 적은 것 중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교육사항은 뭐 들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급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실 어차피 그 우대 사항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항목별 점수 같은 것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사실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이 정도 점수면 뭐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채용 설명회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고고익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당연히 높겠다는 건 좋지만 굳이 내가 막 중국어도 하고 막 여시아도 할 필요 없이 영어 성적을 한번 높은 성적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우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에는 레벨 8이나 아니면은 AL 같은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가점을 2% 정도 받거든요. 근데 사실 2% 굉장히 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2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성적으로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토익을 보고 HSK를 볼 바에는 이렇게 말하기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류 전형에서 5대가 자격증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한국사 필요 없지 않나, 영어 성적이 뭐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합 2급 이상은 공통 우대 사항으로서 사무직이든 건축직이든 기계직이든 다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사는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전산, 세무회계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사무직에서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직무 교육 사항이라든지 교육 이수 사항에다가 전산회계나 세무회계 같은 것들을 공부했다라고 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다른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